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디스에 대한 고찰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도대체 이 디스라는 게 뭐냐?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디스랑 jQuery에서 디스랑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냥 이제 디스 같은 경우는 이 일반적인 디스,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요 디스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호출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문맥상에서 호출이 디스의 호출이 어디냐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jQuery에서의 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좀 달라요. 그냥 jQuery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써버리면 얘는 무조건 클릭당한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하면 얘는 뭐다? 클릭당한 대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박스 1에 자식이 모든 자식 했을 때 이건 div 들을 말한다면 div 들.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괄 처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반복문을 돌려가지고 명령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jQuery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일괄 처리 기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에 초등학생들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하나, 둘, 셋, 넷, 5명, 6명 정도 있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명령을 내리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선생님이 있고 교사가 있어요. 교사. 우리가 여기다 명령을 내리면 얘한테 가고 얘한테 가고 얘한테 가고 일일이 한 명 한 명한테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jQuery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일단 얘네들을 부릅니다. 얘네들을 불러요. 야 학생들아 하면 이 자바스크립트는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 4, 학생 5, 학생 6 학생 1부터 학생 6까지 일일이 한 명 한 명한테 다 명령을 내려야 된다면 그냥 이제 이 녀석을 뭘로 퉁치면 되냐면 학생들로 퉁치는 거예요. 학생들 jQuery는 학생들.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재밌는 건데 학생들을 딱 부르게 되면 이 학생들을 관리하는 누가 툭 튀어나오냐면 바로 뭐랄까 학생 주임이라 좀 웃긴데 그래 어쨌든 학생들을 관리하는 이제 학주가 등장한다 해볼게요. 학생 주임. 학생 주임. 그러니까 즉 학생들을 호출했는데 학생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생 한 명 한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호출하면 누가 튀어나오냐면 학생 주임이 호출합니다. 그러면 자 얘는 이제 교사가 아니라 교장이라 해볼게요.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학생 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해보면 알겠지만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직접 가서 하나요? 아니죠. 보통 이제 그냥 다 모여놓고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또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 어떤 이제 모임을 하게 되면 그 모임이랄까요? 뭐 어떤 회의? 그러면 이제 학생 주임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면 그 분들한테 명령을 내리면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호출하게 되면 학생 주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장이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라 교장이 직접 일일이 한 명 한 명한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교장은 학생 주임한테 명령을 내리면 학생 주임이 알아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 jQuery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인데 좀 어렵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객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자바스크립트 말고도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자바랑 자바스크립트 다른 언어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뭐 C++이라든지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들이 몇 개가 존재하는데 근데 이 객체 개념을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웹브라우저.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라면 웹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 있을 수도 있고 오페라도 있을 수도 있고 사파리? 그래요. 대표적인 파이어폭스 오페라. 보통 외국에서 이제 웹브라우저 3대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크롬 브라우저, 그 다음 파이어폭스, 그냥 FF라 쓸게요.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오페라. 그러니까 요 녀석들을 3대장이라 부르거든요. 외국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크롬이고,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오페라,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뭐 이걸 설명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자, 이걸 이제 웹 브라우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웹 브라우저도 기본적으로 메모리라는 걸 사용합니다. 왜 메모리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 메모리라는 공간, 메모리라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메모리라는 거는 램이라는 게 있어요. 램. 자, 램, 컴퓨터 여러분들 구매하면 램 있죠? 그죠? 램이 뭐예요? 램이라는 거는 랜덤 어세스 메모리라 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긴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이런 식으로. 랜덤 액세스 메모리, 이런 거. 이제 컴퓨터 본체에 요게 있어야 됩니다. 요게 있어야지만 컴퓨터 돌아가요. 부팅되고. 요게 없으면 컴퓨터 부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하여튼, 이제 요런 게 있는데, 이 램이라는 걸 웹브라우저가 내부적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램에는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냐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교양으로만 이제 들으세요. 이걸 너무 딥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위쪽에 힙이라는 공간이 있고, 힙이라는 공간이 있고, 이제 이 밑에는 뭐가 있냐면, 스택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스택이라는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let 해가지고 뭐 let A 쓰던가 A라고 쓰던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택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객체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어디 메모리를 쓰냐면 바로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언한 요 A라는 변수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근데 힙이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이 객체는 이제 오브젝트라고 봅시다. 오브젝트. 자, 그러면 얘는 거리가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오브젝트, 객체들은 내부적으로 뭘 갖냐면 참조값이라는 걸 갖습니다. 참조값. 뭘 갖는다? 참조값이라는 걸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객체를 여러분들이 딱 만들게 되면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면 이 객체에 들어있는 값이 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변수, 그죠? variable. 이 오브젝트가 객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브젝트가 객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그동안 여기다가 객체 선언한다고 여기다 이제 뭐 let 사람 1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객체 만들고, 그 다음에 let 그 다음에 fruit value i 이거. 자, 이런 식으로 배열도 객체라 했죠. 객체 일종, 그죠? 그러면 객체가 변수에 들어가고 배열 객체가 변수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실제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변수에는 값을 몇 개 넣을 수 있다 했죠? 제가 하나죠. 하나. 무조건 하나예요. 하나. 변수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더 넣을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못 넣어요. 아예 못 넣는데, 그러면 우리가 객체 같은 경우는 여러 데이터의 집합이라 했고, 배열도 마찬가지죠. 그죠? 배열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다룰 수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사과 쓰고, 그 다음에 바나나, 그 다음에 딸기,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럼 데이터가 이미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3개의 데이터가 변수에 들어가나요? 아니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냥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변수에는 무조건 값이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하나.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나만 들어가요. 그러면 이 데이터 3개가 변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사람 1이라 했을 때 사람이 이름도 가질 수 있죠. 그죠? 이름은 김철수라 하고, 그 다음에 나이는 23살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했을 때 이름과 나이라는 이 데이터 값이 변수에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거냐? 자,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제 메모리 공간, 힙이라는 공간에 이제 오브젝트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객체. 오브젝트가 객체예요.
자, 이런 녀석이 만들어진데 얘는 내부적으로 뭘 갖냐면 내부적으로 리모컨이라는 걸 갖습니다. 뭘 갖는다? 리모컨. 뭐 실제 리모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참조값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참조값.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게 되면 객체 내부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변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할당되게 되냐면 바로 참조값이 여기 들어가요. 바로 요 리모컨이 들어간다. 리모컨.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객체는 코끼리처럼 몸집이 엄청나게 큰 녀석이고 변수는 엄청나게 조만한 녀석이에요. 실제로 뭐 조만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 녀석이 그 코끼리만큼의 덩치를 가진 녀석을 담을 수 있다 없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가 내부적으로 뭘 만들어내냐면 객체를 만들고 객체 내부에 참조값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변수가 이 객체의 참조값을 참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참조 변수. 무슨 변수? 그러면 변수는 두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내가 변수에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데 근데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녀석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일반 타입과 여기서 말하는 일반 타입이라는 거는 문자열이나 뭐 숫자라든지 true, false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반 데이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값을 담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참조값을 담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조값을. 그런데 이제 다른 언어로 가게 되면 요 참조값이 주소 형태로 그러니까 주소라는 건 여러분들 각각의 집 주소가 있죠. 그죠? 뭐 안산시 고잔동 어디 안산시 중앙동 어디 그죠? 그런 것처럼 주소값이라는 게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주소값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참조값이 어쨌든 들어가 있긴 한데 다른 언어처럼 뭐 주소값이 여기 들어가 있고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뭐 작동하는 방식이 그래서 그래요. 자, 여튼 이제 이게 너무 어려운데 그냥 여튼간에 그러면 여러분들 객체를 만들게 되면 객체는 내부적으로 리모컨이라는 게 있고 그 리모컨이 변수에 뭐한다? 할당이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this라고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 this 그죠? 그러면 this도 어디서 호출되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이 this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클릭당한 대상의 돔을 말한다는 거예요. 돔. 자, 돔이라는 거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클릭당한 대상이 div래요. div. 그러면 이 돔이라는 거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div 말하는 거예요. div를 말하는 건데. 자, 그런데 우리가 jQuery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쓴다? this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쓴다 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다 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jQuery 객체예요. jQuery 객체. jQuery 객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jQuery의 전용 객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얘는 뭐다? 이 녀석은 jQuery 메서드를 사용할 수 없지만 얘는 뭐 add 클래스, remove 클래스, 그러니까 jQuery에서 사용하는 문법들을 얘는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튼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든 거를, 그러니까 jQuery도 살짝 비슷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든 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jQuery에서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this만 쓰게 되면 이거 누가 나왔어요? 이것도 div 출력됐잖아요. div, 그죠? div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jQuery는 그냥 일반적인 돔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녀석이 튀어나오면 그걸 jQuery 객체로 한 번 더 변환시킵니다. 변환시켜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생되어 있는 돔을 요 달러 소가루로 감싸주면서 이제 jQuery 객체로 어쨌든 변환시켜주는데,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뭐 학생들을 부르게 되면 뭐다? 학생 주임이 튀어나온다라고 했던 게 뭐예요? 객체를 만들게 되면 객체 리모컨이 나온다 했죠. 그죠? 리모컨.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명령을 내릴 때 누구한테 명령을 내려요? 자, 교장한테 명령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녀석을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교장이에요. 교장. 근데 교장을 선택을 하게 되면, 교장을 딱 선택을 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명령을 내리는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학생들이라고요. 학생들. 근데 이제 학생들, 이거 중간 다리를 좀 지웁시다. 중간 다리를. 그냥 이제 우리는 근데 명령을 내릴 때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냐면 바로 교장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교장한테.
그러면 교장한테 명령을 내리면 그 교장이 알아서 학생을 일일이 찾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 명령을 얘네들이 뭐한다?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마치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양파망이 있어요. 양파망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양파한테 명령을 내려야지 양파가 껍질이 까진단 말이에요. 근데 양파한테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누구한테 명령을 내린 거냐면 제이쿼리는 이 양파망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양파망한테. 근데 양파망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일이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직접적으로 오브젝트 안에 여러 가지 값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명령을 그 값한테 내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명령을 내린다? 바로 요 리모컨한테 내리는 거예요. 리모컨. 그러면 그 리모컨한테 명령을 내리면 그 리모컨이 알아서 여기다가 일일이 그 일을 뭐한다? 수행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어쨌든 jQuery가 작동하는 방식인 건데 jQuery는 내부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직접적으로 접근한다면 jQuery는 직접 접근하지 않습니다. jQuery는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참조값을 이용해가지고 뭐한다? 해당 녀석들한테 접근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디스를 사용할 때 어떻게 쓰냐면, 자, 일단, 자, 뭐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디스는 이제 문막상 호출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다 했죠? 근데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넷 박스 뭐라 쓸 거냐면 divs라 쓸까? divs. 자, 얘를 이런 식으로 변수에 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것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됩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하면 그냥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누가 튀어나오냐면 교장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교장이 만들어집니다. 교장.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div들이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교장이 들어가는 걸까요? 교장 선생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리모컨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빔 프로젝트 위에 있죠. 자, 빔 프로젝트가 저기 있지만 제가 저걸 건드릴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저는 리모컨을 통해서 리모컨을 통해서 저 빔 프로젝트 호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리모컨 버튼만 누르면 여기 들어있는 기능만 이용하면 제가 빔 프로젝트 호출할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걸 누르는 게 직접 접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jQuery가 작동하는 방식은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검색을 하게 되면 달러 소괄호 했을 때 이게 뭐다? 이거 jQuery 객체란 말이에요. jQuery 객체. 그러면 jQuery 객체인데 그 객체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div들이 툭툭툭 다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다 해가지고 div가 예를 들어서 100개인데 그 div 100개가 여기 들어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죠? 아니라고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교장이 만들어지는 교장 선생님. 학생들을 관리하는 교장 선생님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교장한테 명령을 내려야지만 그 학생들한테 뭐다? 명령이 전달이 된다. 즉 우리가 여기다가 일일이 값에다가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교장 선생님 리모컨한테 가야지만 그 리모컨이 내부적으로 그 안에 있는 값한테 뭐한다? 데이터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너가 클릭되었다는 사실을 전달을 해주고 클릭을 너가 당하면 그 어떤 색상으로 변경을 해줘. 그런 명령을 얘가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램들이 다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제 이게 버전 첫 번째인 건데 자, 하여튼 이제 디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색상을 뭐한다? 변경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색상을 변경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이 해지 클래스 뭐 쓰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제거를 생략을 하고요. 여튼 자, 그 다음에 뭐 굳이 여기서는 근데 이제 리모컨 버튼을 껐다 켰다 뭐 할 거면 그냥 토글 클래스 쓰면 되겠죠. 그죠? 토글이라는 걸 써가지고 뭐 작동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요? 토글 이런 식으로 토글 클래스.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구현할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거 버전 1이에요, 버전 1. 자, 버전 2. 자, 아까 제가 이거 뭐라고요? 교장이라, 교장. 자, 앞에 달러 붙인다 해가지고 뭔가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변수예요, 변수. 변수명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지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달러, 교장. 자, 교장이라고 쓴 이유는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면 뭐가 튀어나온다? 값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값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교장 선생님, 얘네들 DIV들을 관리하는 교장 선생님이 여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한테 클릭당했다. 야, 교장이 직접적으로 클릭을 당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교장이 클릭당한 건 아니지만 그 클릭, 요 안에 있는 값들이 클릭되었다는 사실을 뭐예요? 교장 선생님이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학생들한테.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버전 세 번째는 굳이 내가 만약에 변수를 만들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변수를 이용해서 다른 데다 쓸 거다 하면 그러니까 요렇게 쓰는 게 낫지만 내가 굳이 변수를 쓰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쓰는 게 낫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전 세 번째. 자, 디스도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달러 디스. 이렇게. 버전 세 번째가 제일 깔끔한 버전이고 버전 4로 합시다. 버전 4.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줄인 거죠. 근데 요걸 여기다 쓸까요? 이게 잘 됐겠죠. 요렇게. 자, 여태 이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 divs 요거. 그러니까 결국엔 기능은 다 똑같은 거예요. 기능은 똑같은 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짧게 쓰냐, 짧게 쓰냐, 길게 쓰냐, 그 차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건데, 그냥 이제 이 디스가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거 디스 개념 아무리 설명드려도 거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디스랑 jQuery에서 디스는 조금 다르다. 그리고 jQuery에서 여러분들이 달러 한 다음에 소가로 쓰는 거는 뭐다? 객체예요, 객체. jQuery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jQuery 객체가 나왔을 때 그 객체 값을 우리가 컨트롤 하는데 그 값들, 변수에는 값들이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참조값을 통해서 변수가 이 참조값을 참조함을 통해서 얘한테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얘가 그 객체 내부에 들어있는 값들한테 이제 이벤트를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어렵다. 그냥 디스. 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디스는 뭐다? 이벤트를 전달받은 자기 자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그러니까 뒤에 박스 1의 자식인 div 이벤트 전달받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 누굴 말한다? div.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라는 거는 클릭당한 나 자신을 말하는구나. 이벤트가 발생한 나 자신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사실 그게 베스트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스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됐습니다.